안녕하세요. 브릿지코드 서비스 소개를 맡게 된 박상민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기업의 Financial Decision에 대한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준비하려고 하는 혹은 앞으로 가야 갈 시장은 기업이 왜 10억, 100억, 1000억을 투자받고도 망하는가에 대한 저희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팀입니다. 사실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재무의사결정을 위한 솔루션과 데이터 컨설팅 등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베인앤컴퍼니나 혹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KPMG 컨설팅이나 이런 솔루션들은 사실 500억 이상의 기업들한테 상당히 치중되어 있죠. 그럼 500억 미만의 기업들은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고 어떤 솔루션을 받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재함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구축은 사실은 전 CEO나 C레벨들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영역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조직의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이 과거에는 저희가 페이퍼로 많이 했다면 사실 금융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근 10년간 데이터가 5000% 증가했다는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뽑을 수 있다는 것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감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24%의 기업만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24%도 정확히는 파이낸스 데이터를 베이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파이낸스 데이터 자체가 92%가 굉장히 오래됐거나 부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베이스로 결정을 한다는 점인데요. 80% 이상의 임원이 재무 데이터 자체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휴먼 터치가 일어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의 고객사 내에서도 휴먼에 대한 휴먼 에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플레이어의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FDI, 이 Finance Decision Intelligence SaaS 솔루션은 실제로 많지는 않으나 국외에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큰 회사로는 SAP 같은 기업을 저희는 들 수가 있죠. 사실 SAP조차도 C레벨들을 위한 솔루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DI 시장이 연평균 20% 시장이 계속 매년 상승한다고 봤을 때 파이낸스 베이스로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더 커지는 것도 저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셉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와 유사한 솔루션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200명 기준에 3억 원의 월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제일 셉의 낮은 프라이스는 한 사람당 30만 원이지만 보통 일반적인 솔루션을 쓴다 라고 하면 한 사람당 15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명 기준으로는 월에 3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자사 솔루션을 쓸 경우에는 300만 원 월에 지출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사는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국내 하위 중소기업과 엔터프라이즈급을 대상을 진행을 하고요. 글로벌 서비스로의 확대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10억부터 200억 미만의 하위 중소기업 45만 개사를 저희는 일단 선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보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은 글로벌 회계법인과 데이터 솔루션을 통한 컨설팅 같은 회사들이 500조를 이룬 시장을 저희는 전체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쌈 같은 경우는 국내 회계법인 컨설팅과 컨설팅 펌과 혹은 DI 솔루션들 업체인 100조 원 정도를 노리고 있고요. 국내 빅4에 대한 외 회계법인, 로컬 회계법인이나 MBB를 제외한 컨설팅 펌들을 저희는 봤을 때 한 10조 원 정도의 유효한 시장이 있지 않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가 조금 길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계속 명확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FDI와 컨설팅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사도 사실은 파이낸스 데이터를 베이스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팀 중 하나고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저희는 부재한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는다가 첫 번째로 나온 저희의 프로블럼 솔브고요.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단순 지표 파악에 그치는데 이걸 아티피셜
컨셉을 베이스로 저희가 메시징을 계속 뿌려주는 표준화된 컨설팅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희가 미래 예측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는 포어캐스팅 같은 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기능을 표준화 및 적용한다 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VC 같은 경우는 패턴을 찾는다라는 얘기도 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컨설팅 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이템을 찾으면 그 아이템을 베이스로 A 회사의 컨설팅을 하고 B 회사의 컨설팅을 합니다. 사실상 인력 장사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A 회사의 컨설팅이 좌측에 있는 이 패러그래프 자체로 인터뷰부터 해서 데이터 취합을 하고 리서치, 분석, 리포팅, 프로세스 개선을 한 후에 이걸 IT 솔루션 같은 걸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또 이와 유사한 컨설팅을 팔게 되죠. 저희는 이걸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SaaS로 녹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팀인데요. FDI SaaS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한 후에 FDI 기반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그 후에 페인 포인트와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 솔루션을 표준화해서 다시 SaaS에 녹여서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 개발 사일로를 컨설팅과 결합해서 타겟 고객을 확장을 하는 게 저희의 컨셉이고요. 이 성장 플라이휠이 어떻게 더 계속되지? 라고 하면 저희는 이 엔터프라이즈급 내에서 컨설팅했었던 구축한 SaaS 솔루션 케이스를 저희는 커머셜 기업들한테 이 부분은 구독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스 컨설팅을 통한 니즈 취합과 클라우드 기반의 FDI SaaS를 구축을 제공하는 게 저희 팀의 목적인데요. 이 좌측에 보이던 거는 이런 SaaS 솔루션, 파이낸스 데이터와 AI 머신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컨설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휴먼이 저희가 파이낸스 전문가들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한 도출을 하고 이걸 서비스로 녹이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과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능과 구축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PG, 카드, 은행, 그리고 공공기관의 환율, 그리고 홈택스, 내부 생산 자료와 ERP 등을 저희는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국외 130개 통화 이상을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전 카드사와 전 은행사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저희는 데이터 가공 모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런웨이랑 매출 프로젝션, 밸류에이션, 자금 보고, 채권 채무 관리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계속된 기능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저희 고객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는지 좀 더 가시화돼서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보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에 대한 관리 회사 절차가 굉장히 부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할 수도 있고 미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이런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 담당자한테 그 돈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 라는 말을 굉장히 흔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채권 채무의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덱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금 계산서랑 계좌에 대한 매칭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려서 실제로 세금 계산서와 계산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매칭 없이도 대부분이 매칭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솔루션을 쓰게 되면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한 우리가 못 받을 돈, 받을 돈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해결이 되겠죠. 또한 저희는 또 클라이언트를 가서 만나서 물어보니 자금 보고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금 보고가 생소할 수도 있고 이미 쓰시는 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금 보고라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기업 가치가 한 100억 정도만 넘어도 구축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보고를 만드는 직원만 매일매일 이런 자금 보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금 보고를 만드는 걸 보다 보니까 사실 각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걸 저희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저희는 좀 신뢰를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저희의 자금 보고 시스템을 쓰게 되면 사람이 매일 하루 종일 하던 일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에 대한 내용을 이 솔루션으로 다 대체가 됩니다. 사실 맨 하단에 보이는 작게 보이는 인사이트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우리의 수익의 주요한 내역과 우리의 지출의 주요한 내역을 인사이트로 보여줘서 또 C레벨들한테 경영 보고를 하고 있는 셈이죠.
또한 국내 최초의 런웨이 번레이트의 흐름을 저희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솔루션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런웨이 번레이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치 않았습니다. 후방전에 보게 되면 제 주요한 이력은 증권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증권사는 사실 런웨이 번레이트보다는 좀 더 다른 지표를 훨씬 많이 보죠. 뭐 퍼나 ROE나 이런 등등의 지표를 보게 되는데 초기 기업들일수록 사실 런웨이나 번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런웨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기업의 번레이트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 라는 걸 저희는 보게 되었고 실제로 사람이 만드는 이 런웨이 번레이트도 우리가 이 VC나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를 만드는 기준도 또 각각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드는 건 다 관리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리회계 시스템의 구축이 어렵고 사실 이런 걸 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각종 재무제표를 BS로 저희는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는 번레이트에 대한 추이까지 제공을 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의 캐시아웃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포캐스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횡령 방지 솔루션도 저희가 같이 넣어줬는데요. 저희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이 굉장히 VC 시장이나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사실 자금 관리에 있어서 횡령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자금 횡령에 대한 방지 솔루션이 있나? 라고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금액이 2조, 이것도 정확하게 통계로 취합한 것만 2조가 넘고요. 사실 더 작은 기업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보고가 안 된 경우가 훨씬 많겠죠. 저희는 자금 보고를 위한 이상거래랑 횡령도 또한 저희 C레벨들한테 보고를 해주는 관리회계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많은 파이낸스 데이터를 베이스로 예측 및 시나리오를 모델링을 하고요. 그걸 베이스로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분명하게 최적화해서 경영자들을 위한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알럿을 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솔루션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의 자금 일보나 이상거래나 런웨이에 대해서 사실 대표자가 항상 알면 좋겠으나 대표자는 24365, 24시간 365일 의사결정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지표를 매번 깨치고 있는 대표면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실 저 또한 그렇고 이런 솔루션 없이는 매번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의 CFO의 경험상 관리회계나 재무, 파이낸스에 대한 텍스나 이런 쪽 베이스보다는 실제로 많은 CFO들이 딜 베이스의 CFO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솔루션은 분명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시리즈 A 기업이 저희가 115개가 유치가 됐고요. 시리즈 B 이상 기업이 5개의 계약이 저희가 출시한 지 3달 만에 저희가 이뤄냈습니다. 페인 포인트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기업들이 너무 많은 페인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파이낸스에 대한 페인 포인트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여기 계신 분들, 관계자분들 포함해서 경영학이라는 거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 그 경영학의 본질이 기업의 경영을 좀 더 윤택하게 해서 좀 더 회사를 길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페인 포인트를 우리가 학습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것도 저희는 더 많은 고객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자사는 FDI나 이런 SaaS 구독료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요. 사실 서비스가 시작한 이래부터 계속 유료 서비스로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작은 기업부터 시리즈가 C, D를 넘어가는 굉장히 큰 기업도 저희의 고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장이 분명하게 페인 포인트가 있고 우리의 솔루션을 원하는구나 또 저희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가 없었냐라고 보면 사실 PwC 같은 회계법인은 컨설팅이랑 IT SaaS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을 해주곤 있었죠. 근데 컨설팅 피가 적게는 정말 한두 달에 한 2억에서 5억, 많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가기도 하고요. IT 솔루션은 또 3일회계 PwC의 컨설팅부는 IT 솔루션은 없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독일의 ERP 회사이자 관리회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SAP는 IT 솔루션이 있지만 컨설팅부가 실제로는 이 SAP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인 거지 파이낸스 컨설팅은 또 아니게 됐습니다. 또한 SA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사실 국내에 대해서 대기업 외에는 크게 쓰기는 어려운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자사는 하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베이스로 프라이스는 중저가의 프라이스로 이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베타 런칭이 1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전체 고객 수는 저희가 130개가 넘었고요. 관리 기업의 총합도 그렇고 자금 횡령 방지 금액도 나름의 유의미한 수치들을 계속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에 저희가 베타를 런칭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사의 큰 목표는 25년 내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온라인 회계법인을 만드는 것도 온라인 컨설팅 펌, 온라인 컨설팅 사스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14,000여 개의 기업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도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랑 커머셜을 나눠서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솔루션은 파이낸스 전문가들인 금융투자협회나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출신 KPMG 분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14명 이상의 임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